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이제 24번째 주제로 넘어와서요. 그 23번째 설명드린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과 관련해서 그 2편 그 내용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산재법상 유족급여의 관계에 좀 포커싱을 둔 강의고요. 그 여기 화면에서 지금 보시는 그 문제는요, 23강에서 이미 해설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물론 지금 요 24강에서는요, 제가 어떤 거를 설명을 드릴 거냐면, 여기 지문 2번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들으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거에 대해서는 해결이 될 거니까, 자, 한번 그 바로 해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이제 제1편에 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라고 하고요.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이제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 감액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국민연금법 제113조에 따르면 중복급여의 조정에 따르면요. 그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에 한해서 이 두 개입니다. 장유만요. 보통 제가 이제 장유유서라는 말로 저도 마음속으로 외우고 상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에 한해서 그 밑에 있는 1, 2, 3, 4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절반으로 감액을 하는데 아무래도 실무적인 선에서 많이 물어보시는 거는 산재법에 따른 요 장애급여, 유족급여,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요걸 받으시게 되면 그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은요 절반으로 감액을 해요. 그래서 잠깐 가볍게 지문을 다시 보시면 여기 유족급여를 받는데 유족연금은 여기 아예 지원하지 않는다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 저기 절반만 지급을 하니까 틀린 지문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근로기준법에 따른 장애보상, 유족보상, 일시보상도 있는데요. 이 근로기준법은 사업주가 직접 자기 계정에서 줘야 되니까 이걸 이른바 보험 처리하는 게 산재법이니까 1호에 따른 경우는 그렇게 흔한 케이스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한 어떤 산재에 대한 적용이 들어가는 선원과 어선원에 대해서는요. 그쪽에 따로 보상제도가 있는데 그쪽에 따르는 장애 일시보상 유족, 장애 일시보상 유족급여가 있으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절반으로 감액을 한다. 그러니까 타 어떤 그 유족과 관련된 급여가 있으면 절반으로 감액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무적으로 많이 물어보시는 산재법상 유족급여에 대해서 한번 조금 살펴볼게요. 자, 우선순위 이전. 여기서 이전은요, 뭐뭐 앞에 있었다는 이전이 아니고요. 저쪽으로 뭐 사업부서를 이전한다 할 때 그냥 이사가는 자리 옮김에 따른 이전이라 뜻이에요. 자, 보시면 그 앞서 말씀드린 23강에서 뭐라 그랬냐면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은요, 원칙적으로 최우선순위자 배우자한테 가고 배우자가 사망하시거나 재혼하시거나 뭐 실종되시거나 하면 제한적으로 그 자녀분한테 갈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그 원칙적으로는 최우선 순위자한테 가는 게 원칙인데 산재법상 유족급여는요. 수급권자가 사망을 했을 때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한테 그렇지 않으면 다음 순위자한테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이전이 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앞서 국민연금은 형제자매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그랬는데요. 그 유족연금은 유족급여는 형제자매까지도 순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자매가 이 지금 산재법과 국민연금법상의 큰 차이니까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이런 큰 차이가 눈에 두드러지기 때문에 지문에서 구성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산재법상 유족의 범위를 살펴볼게요. 자, 거의 비슷합니다. 국민연금하고. 보시면은 요 가로는 제가 지금 친 거고요. 자, 배우자, 사실혼 포함되는 거 똑같고요. 그 다음 순위는 그 이제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이건 순위는 아닙니다. 유족의 범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순위로 가면은 얘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거 제가 좀 법에 있는 걸 그대로 타이핑하느라고요. 자,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자, 25세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로서 이제 60세 이상인 자, 손자녀로서 19세 미만인 자도 똑같고, 조부모로서 60세 이상인 자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건 산재법은 형제자매가 들어가고요. 근데 형제자매는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형제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1번부터 5번까지 아무것도 해당이 되지 않는 이 지금 열거된 가족들로서 그 일정 부분의 장애 정도에 해당이 되는 자라면
그 6번에 이제 그 유족의 범위로 산입을 시켜주고 있어요. 근데 딱 보셔도 형제 자매가 산재법에서 들어가는구나. 요걸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유족의 이제 순위는요. 순위는 앞서 말씀드린 그 국민연금과 대동소이해요. 보시면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배우자, 자녀고 태아도 여기도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부모, 손자녀, 조부모 이렇게 순서는 앞서 말씀드린 유족연금과 똑같습니다. 근데 위에 적힌 대상자 순서에 따르되 같은 순위의 수급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동일하게 지급하고 이게 이제 2020년 5월 26일 날 개정이 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일단은 그 순서를 제가 좀 설명을 다 드리고 그냥 실무적인 내용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2호로 가게 되면 위에서는 생계를 같이 했다라는 수식어가 있는데 여기 2호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않은 배우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조부모까지 생계를 같이 하지 않은 경우로 이렇게 수식어가 들어가는 거고요.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 하던 형제자매 돼 있는데 형제자매는 기본적으로 그 밑으로 좀 밀려 있어요.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지도 않은 형제자매. 여기까지 어떤 수급관이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순서는 이렇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산재 사건을 하잖아요. 그러면 유족급여 승인이 나게 되면요. 그분이 받았던 평균임금 있죠.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1,300일분이 이제 일시금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일시금이고 연금으로 계산하실 때는 365일 1년치를 환산을 해가지고요. 이거 47%에 해당하는 이 지금 금액이 배우자한테 가는 몫으로 이제 배정이 되고요. 이 이하 어떤 수급권자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연령 요건 다 충족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이 있으면 여기에다가요. 여기 끊고 5%씩 이제 가산을 해주고요. 가산을 해주고 최대 67%까지 지금 산재급여를 설정을 해서 유족연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배우자가 이제 사망을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자제분한테 이동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제분이 당연히 25세 미만이라는 가정이에요. 그러면 그 이전된 그게 넘어가는데 자녀가 만약에 2분이다. 그러면은 반반씩 해가지고 2명일 때 동일하게 지급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예, 근데 이분들도 나중에 이제 25세가 넘어가게 되면 이 수급권자가 점점 없어져서 사실 영원히 받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배우자분이 뭐 이제 나중에 건강하게 오래 사신다 그러면은 예,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는 사실상 이 47%는 유지가 되는 거고요. 요 자제, 요 가족들 요건은 나이가 어느 정도 나이 요건에 따라서 이게 사실상 이제 자제분 기준으로는 25세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사라지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근데 끝판왕으로요. 끝판왕으로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을 하면 이건 당연히 민법상 유언의 요건을 갖춰야 되고요. 이에 따른다라는 건 법에 나와 있는 건 유언이 없을 때 얘기고요. 유족을 지정하면은 그에 따른다인데 뭐 이런 경우는 제가 뭐 사실 본 적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과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의 그 차이는 뭐냐면 일단 형제자매가 있다 없다의 차이가 있고요. 이쪽 산재법상의 유족급여를 받으면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은 반으로 감액이 된다는 거. 그리고 국민연금은 차순위 이전이 원칙적으로 없지만 배우자, 자녀까지는 아주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근데 산재법은 급여의 이전이 충분히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거고 순서는 밑에 있는 여기 1, 2, 3번을 따르시면 되는데 사실상 거의 이쪽에서 거의 대부분 실무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국민연금, 유족연금에 대한 카테고리에서 2번째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